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부 조아란. 잠깐. 야, 끼부리지 마! 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팀 조아란 편집자 유상훈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또 유상훈 편집자인데요. 또 상훈 씨. 얼마나 민음사에 사람이 없으면 아니지. 또 불렀어. 원래는 매번 다양한 게스트를 분들 모시고 이게 언박싱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 또 아이템이 상훈 씨를 또 안 모시면은 진행이 불가능한 맞아. 아이템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하지만 또 엄청 상훈 씨가 고정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또 한 번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 아이템이 뭔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민음북클럽. 제 1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어제 오픈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상훈 씨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북클럽 직접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초반에 막 헤매고 있었는데 이번에 컨셉이 좀 있고 스토리가 좀 있는 방향으로 북클럽을 기획하다 보니까 전담 에디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반에 기획할 때부터 에디터분들을 좀 찾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또 결국은 또 수건 돌리기 하다. 아니야. 정말 그래서 특히나 또 저희 같이 계속 제작하고 있는 우이묘에서 먼저 오히려 상훈 씨가 있는데 왜 고민하냐. 상훈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안목이 좀 있더라고. 그치. 근데 이쯤 되면은 상훈 씨가 도대체 민음사랑 무슨 관계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민음사의 제재. 제재를 탐는다, 제재를. 민음사의 제재. 오늘 약간 머리도 약간 제재 스타일. 퇴사를 하셨지만 일반 단행본들도 계속 내고 있고 오토 프로프북이나 이런 것도 또 해주셨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이제 개관입니까? 개건 래퍼. 개건 래퍼처럼. 개건. 피처링 중. 피처링. 다양한 맞네. 방식의 피처링. 피처링을 정말 또 잘해주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분기에 또 북클럽에 참여해 주셨으니까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이번 소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훈 씨가 이제 저희 언박싱을 세팅하는 동안 제가 미는 북클럽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미는 북클럽은 5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책 5권과 매년 달라진 굿즈 이렇게 웰컴 기프트를 받아가시고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쭉 저희 멤버십이 유지되면서 각종 이벤트들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민음사만의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되게 라이브 커머스 하시네. ASMR 좀. 야, 왜 이렇게 ASMR 좋아해? 요즘 대세. 본격적으로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뜯어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받게 될 이 박스로. 이 박스에 저희가 그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5만 원을 결제하시면 책 5권이랑 굿즈들까지 받게 되는 구성이고요. 그러면은 대망의 이제 이거 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린 거 아니야. 알아, 찰떡같이 다 해줘. 가장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미쳤어. 미음 스탠드. 굿즈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쁘고 또 예쁘면서도 받았을 때 이게 나는 이거 쓸 일 없는데 하는 그 확률을 줄이고자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굿즈가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는 약간 좀 독서에서 멀어진 되게 새로운 그치. 물건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제 책과 관련된 굿즈의 기본으로 돌아가자의 목표를 맞추고 이제 오이뮤랑 같이 디자인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쓰는지. 귀여운 자석 2개도 선물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메모지 같은 것도 붙여놓을 수 있고 이렇게 책을 거치하거나 핸드폰도 바로 거치가 돼요. 이렇게 기본 사이즈 휴대폰도 거치가 되거든요. 일단 심미적으로도 이쁘고 네, 색깔이 네. 되게 뉴트럴해가지고 어디나 어울리는 민음? 민음. 오임이랑 디자인할 때 뭔가 민음사 굿즈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넣기 위해서 미음, 이응이 살아나게끔 아예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음사 굿즈인 거를 단번에 아는 사람은 알면서 실용적으로 활용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게 진짜 보자마자 만장일치로 이걸로 갔잖아. 그렇죠. 원래는 한 시안이 한 4개. 네 가지 정도 다양한 모형이 나왔었는데 미음, 이응을 이길 수가 없었어. 못 참지. 미음 못 참아. 두 번째 굿즈가 이 두 가지잖아요. 이번에 컨셉이 독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독서 루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굿즈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했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또 상훈 씨가 그런 걸 해주셨어요.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유형화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굿즈를 쓰면은 더 책을 좀 잘 읽어갈 수 있겠다. 그런 스토리 라인을 또 잡아주신 게 상훈 씨가 하신 일이거든요. 각각에 맞게 이게 공통 굿즈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게 성격 유형에 맞게 4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각자 자기가 설명을 보고 원하는 굿즈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재미, 그 다음에 나의 독서 생활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나 아니면 점검의 시간도 같이 드릴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게 이번에 좀 특별한 그렇죠. 점. 이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하나씩 봐야 돼.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마이 라이브러리 노트. 이거는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더 호불호를 안 탈 수 있는 메모 타입의 굿즈로 제작을 했어요. 보이뮤가 이렇게 책에 관련된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5월의 책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월 달에 읽은 책들을 그냥 제목만 가볍게 써 넣으면은 내가 막 마치 멋지게 닦고 한 것처럼 나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이게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예쁘게 북트래킹 한다고. 저처럼 손재주가 없는 분들은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사심을 넣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제작을 해봤고, 뭐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메모지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굳이 내가 책 관련된 걸 안 하겠다, 그래도 가능하도록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설계를 많이 했거든요. 소름 돋아.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꼽아주신 게 뭐였죠? 일단 첫 번째로 꼽았던 거는 책 수집가 유형. 책을 사 모으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간 나오면 무조건 사고, 리커버 나오면 무조건 사야 사고, 되고. 읽기도 읽지만은 일단 책을 사서 이런 식으로 전시해 두거나 소장해 두는 거를 가장 즐거워하는 유형의 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책 구매했던 그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는, 간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책 영수증이라고 하는 굿즈를 만들어 제안드렸어요. 네, 네, 네. 분위기 있는 그런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한 장은 가게 주인이 가지고 있고 한 장은 나한테 이렇게 쓱 뜯어주잖아요. 그런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뭐 구입한 날짜랑 그리고 어떤 책을 샀는지,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막 충동 구매했다 아니면 추천받았다 이런 것도 써도 되고, 아니면 누구 선물하려고 샀다 이렇게 해서 간직하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또 선물할 때도 좋잖아요. 의미도 또 있고. 내가 생각해뒀단 말이야. 바로 알라딘. 두 번째는 책을 사랑하는 꼼꼼한 다독가 유형. 텍스트를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 읽는 걸 사람들이죠. 정말 좋아하는. 책 수집가랑 얼핏 비슷할 수도 있는데 수집가분들은 사는 것 자체와 모으는 것 자체에 재미가 있다면 이분들은 책을 사면은 완독하고 대하 장편 소설도 되게 흥미롭게 읽고, 아무튼 깊이 있게 책 읽는 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굿즈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북마크미 그렇죠. 마인드맵. 이것도 난리나. 난리나. 나 진짜 난리. 이거는 호불호 없이 난리 났어. 첫 번째 거는 북마크인데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북마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껴서 사용하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 나타났다, 어떻게? 뽑아서 쓴다. 쓴다. 그리고 이 옆에 거는 중간에 동그라미가 태양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 마인드맵을 할 수 있게. 목차에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 마인드맵 해도 되고, 뭐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잖아. 그런 걸 또 마인드맵 해도 되고,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마인드맵 메모지. 특히 막 러시아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두께도 두께인데 이름이 장난 없이 복잡하거든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다 달라. 막 애칭으로 부르고 뭐 미카라고 부르고 알루샤라고 부르고 막 그러니까 아빠 이름 부르고 막 복잡한데 이런 걸로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여기 중간에 만약에 풀네임을 적어놓고 얘가 뭘로 불리는지. 불리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이런 것도 적어놓고. 책을 사랑하는 이런 독자분들의 경우에는 두꺼운 책도 많이 읽으니까 아마 인물 관계나 사건 관계 같은 것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책플루언서. 그쵸. 마케터들이 이런 유형이 많지. 책과 책 읽는 독서 행위 자체도 물론 즐기겠지만은 책을 통해서 뭐 북클럽에서 막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북콘서트 가서 뭐 작가와 소통을 한다거나 책을 뭐 SNS 같은 데 올려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막 추천하고 이런 데서 유달리 재미를 느끼는 분들을 책플루언서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 이 분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스티키 메모지를 드리면 어떨까 해갖고 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좀 직관적으로 플루언서니까. 플루언서니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좀 공유하기 좋은 그런 멋진 쉐입의 메모지를 만들었습니다.
책 읽는 것만큼이나 또 요즘 이 책 얼마나 재밌는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멋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유하는 거 진짜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공유하더라도 좀 엣지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바람직해. 포스트잇은 정말 두루두루 아무나 사실 쓸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메모지 역할도 하고 뭐 북마크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면서 또 보기에도 좋은 포스트잇 메모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뭔가요? 마지막 유형은 책 사냥꾼이라고 명명했는데 약간 좀 뭐지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책을 모으거나 책 읽기에 그렇게 충성도가 많이 높진 않은 독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책을 찾는, 사실 이런 독자분들은 막 대하소설 막 800쪽 넘고 1000쪽 되는 소설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쓸모가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책을 찾는 독자분들도 있거든요. 배고파서 사냥을 가듯이. 꼭 정보성 주식 그래, 소설, 그런 책을 소설 안 얘기. 읽는 분들이라도 뭐 소설을 읽을 때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딱 사냥하듯 읽는다던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독자분들에게 어떤 굿즈가 어울릴까 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북트래커라는 작품이거든요. 정말 트래킹 한다는 것도 이미 약간 사냥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뭐 읽은 날짜랑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읽었는지 이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어떤 필요한 정보나 이런 거를 또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요약을 하든지 또 맞아요. 뜯어가지고 책 속에 넣어놓으면은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막 이런 정보가 여기 있었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듯이 쓸 수 있게끔. 저는 책 읽을 때 페이지 수를 트래킹은 안 하는데 이 책을 읽다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 책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이 책에서 진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책도 있고 언급되는 작품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를 정리해 놓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것도 사용하셔도 좋겠다. 좋고. 기똥차네. 기똥 참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상 속에서 이런 독자들이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름 재미있게 많이 기획을 해봤으니까 각자 유형에 맞는 굿즈를 잘 재미있게 선택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 트래킹을 좀 못해, 꼼꼼하게 이런 걸 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또 그걸 반대 성향의 걸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가입 선물에 책이 사실 진짜 메인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책값만 따져도 5권이면은 거의 5만 원 가입비를 꼽는. 이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클럽 에디션 5권 중에 이제 2권을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세계 시인선,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3가지 시리즈 중에서 3권 또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골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클럽 에디션부터 그러면 일단 이번에 북클럽 에디션이 또 기똥차거든요. 난리 났지. 난리나 진짜. 원래는 저희 북클럽 에디션 하면은 5권을 저희 민음사 마케팅팀이랑 편집부에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책들로 늘 선정을 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 나 이거 있는데 좀 또야? 왜냐면 10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중복되는 게 좀 아쉽다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 리스트에 탈피를 해보자, 좀 숨어있는 어떤 작품들을 골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숨어있는 작품들을 잘 선정해 주실 한국문학 작가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5종을 뽑게 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은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고,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정용준 작가님이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 조혜진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김숨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최진영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책의 앞부분에 추천사가 왜 내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딱 써주신 글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뒤로는 이 작품이 실려있는 구성으로. 그런 가이드가 하나 있으면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더 매혹당하잖아요. 뭔가. 맞아요. 왠지 이 책이 더 읽어보고 싶어지고 어떤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시점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가지고 편집자가 보기에도 뜻밖의 작품들이 많이 맞아요. 들어갔어요. 특히나 이번에 특징으로 된 게 3편이 심지어 회곡 작품이에요. 저희가 딱히 가이드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분이 희곡 작품 선택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흥미로워가지고 그것들 왜 희곡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포함해가지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읽어봐야지 했을 때보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걸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선택 도서를 3권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폭이 엄청 넓어졌어. 선택폭이 엄청 넓었어요. 기존에 한 200여 종 정도에서 3권을 선택했다면 이번에 오늘의 젊은 작가가 새로 선택 도서로 들어갔고, 그리고 세계 문학 전집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책들은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모든 책들을 선택할 수 있게 늘어나면서 470여 권의 선택지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또 고르기가 그러니까 힘들 케이블 것 채널도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어, 것처럼. 어, 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상훈 씨가 나온 김에 음. 좀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상훈 씨 픽으로. 아니 사실은 요번 그 북클럽의 대원칙이 약간 그 독서 유형, 독서 루틴에 맞게끔 설계한 거였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 4가지 유형에 맞게 그 성향에 어울릴 법한 책들을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먼저 이제 책 수집하는 걸 즐기는 책 수집가 분들한테는 작가들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 페르난도 페소아의 2권의 시집을 준비해 드리고 싶거든요. 되게 수수께끼가 많은 작가거든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자아로 만들어서 다양한 이야기와 되게 모순되는 행적도 보여주고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예요. 특히나 이 페소아를 엄청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이제 김한민 선생님이 직접 2권 다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설도 되게 꼼꼼하고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되게 흩어져 있고 이래갖고 현재도 아직도 발굴 중이래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이 수수께끼 같은 작가의 베일을 하나하나씩 벗겨갈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 진짜. 싶어요. 꼼꼼한 다독가를 위한 추천. 뭔가요? 나단.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못 참는. 이분도 또 작가 중에 작가인데 또 헨리 제임스라고 미국 그 근현대 문학의 거의 천재로 평가받으면서 미국 소설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진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유명한 그 심리학자의 동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심리주의 소설의 대가였어요. 그래갖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두께로 써낸 거야. 얼마나 이제 읽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렇죠. 줄거리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온 설명을 보면 상속자 아들 체드를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뉴선 부인의 특명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온 스트레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대사들이라는 게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이런 대사들처럼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선 부인의 아들이 체드란 애가 유럽에 갔는데 하라는 공부도 안 나고 막 흥청망청 빠져서 사랑 노름이나 하고 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뉴선 부인은. 그래서 스트레더를 보내가지고 걔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스트레더라는 사람도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야. 자기 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명령만 받고 실제로 어떤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체드라는 아들을 만났는데 얘가 생각보다 방탕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 부모의 그늘부터 벗어난 그 새로운 데서 자립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더는 지령은 받았는데 점점 거기서 균열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틀에 갇혀있고 제대로 된 삶을 안 살고 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도 뭔지도 모른 채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책이거든요. 그래갖고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 같진 않지만은 그 심리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틀이 깨져나가는 그리고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서사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분량 길지만은 나는 그런 어떤 심리소설이나 이런 것도 무난히 읽어낼 수 있고 이런 책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다독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찰떡같이 잘 골라온 게 제 주변에 정말 다독하신 분들 있잖아요. 책 많이 읽고 기록도 많이 하신 분들이 헨리 제임스의 책을 꼭 도전하더라고요. 아마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헨리 제임스처럼 약간 넘기 어려운 산? 그런 작품들을 진중하고 되게 그윽하게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헨리 제임스가 그런 걸 원하는 독자분들한테는 정말 가장 적격인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책플루언서. 네. 이분들은 또 영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이런 책들을 또 유달리 좋아하시기 지금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의 책들. 근데 이런 이제 정세랑 작가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맞아요. 인기 많고 진짜 거의 전 국민 작가 반열에 오르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사실 이제 보온교사 아는 형 같은 경우 이미 읽어본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리커버도 돼가지고 더 이쁜 디자인으로 만나본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혹여나 책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보시라는 의도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인싸 되려면 읽어야지. 정세랑 읽어야죠. 정세랑은 읽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드라마 나왔을 때도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독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영상 작품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영상물보다 또 소설이 더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상을 더 해주게 하니까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보이는 대로 보지만 이건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넷플릭스로 그 작품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 원작을 읽어보시면은 또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정세랑 작가님의 장점이 스토리텔링도 스토리텔링이지만 진짜 말도 재밌게 하고 좋은 문장도 많고. 좋은 문장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렇지. 되셨군요. 진짜 찰떡같이 골랐네. 아 이거는 못 참지. 정세랑은 못 참지. 지금 다 못 참아. 정세랑은 못 참아. 마지막 유형 이제 정보를 탁탁 해내고 필요한 정보나 교훈 같은 거를 딱 와닿게 갖고 싶어하는 책 사냥꾼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 선택의 폭 중에 논픽션이 없잖아요. 대부분 문학 위주 중에서는 어떤 작품을 추천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까미다. 까미는 되게 이야기를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재밌게 써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정보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너네들에게 이 부조리한 사회와 실존주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는 내용을 가장 쉬운 언어로 제공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나만 코인 안에서 벼락거지 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고해 볼 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고, 이 시지프 신화가 이제 그 시지프가 말하자면은 벌 받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돌을 올려놓으면은 다시 굴러떠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삶. 사실 현대인의 삶과 다름없잖아요. 저희도 막 내일 회사 관둬야지 하고 또 가서 카드값 보고 회사 다녀야지. 이 카드값이라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그렇게 있는데 빚을 굴리는 거지. 막말로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살아야 되느냐가 화두인 거죠. 그랬을 때 까미는 세 가지를 여기서 제안을 해요. 자살, 희망, 그다음에 반항. 한마디로 어차피 죽으니까는 더 고통받느니 빨리 죽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퇴폐적인 방법인 거죠. 두 번째가 희망인데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희망은 일종의 자기 최면, 속임수라고 느낀 거예요. 현실의 부조리함을 정신승리? 정신승리. 말 잘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막 이런 식으로 희망이라는 게 세상의 부조리를 인식한 상태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됐지, 난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승리를 하는 거를 희망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건전하진 않다. 근데 마지막이 반항인데 부조리를 알지만은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나는 버텨나가겠노라. 세상은 되게 부조리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나의 삶도 언젠간 유한해서 끝나겠지만은 이 유한성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라 하는 그 반항심이야말로 우리 실존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알려주는 책인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계발서 같지만은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읽었으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십사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잘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상훈 편집자를 모시고 이는 북클럽 언박싱을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맞아. 진짜 단단히 준비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미는 북클럽에 대해서 되게 굿즈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되게 이벤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냥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맞아. 전년 같은 경우는 이달에 뭐 이런 이벤트 있습니다. 2달 뒤에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약간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1년 내내 꽉 채워서 매달 재미있는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참여하시면 그냥 가입 선물만 받고 또 1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알차게 독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훈 씨 모시고 미는 북클럽 언박싱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게스트분 꼭 모셔가지고 또 언박싱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언박싱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